그 다음에 네 번째, 지금 올해 이제 프로그램의 제목이 의대 맞춤 프로그램입니다. 저희가 의대 맞춤 프로그램입니다. 그래서 왜 맞춤 관리 프로그램이 필요하냐? 맞춤 학습이 있고 맞춤 관리가 있거든요. 맞춤 관리 프로그램이 왜 필요하냐? 샘플을 좀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학원 모집 컷은 일단은 세계 합 5등급이 있고요. 세계 합 7등급이 있습니다. 윈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조금 더 컷이 높고요. 그 다음에 특별대들 같은 경우는 세계 합 8. 이래서 아마도 학원들 중에서 가장 모집 컷이 높은 그 이유는 의대를 진학을 시키려면 사실 평균 상위 누적이 10% 정도는 되어야 결과가 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해서 좀 모집 컷이 좀 높은 편인데, 성적 구성을 이제 가만히 보시면 5명의 학생이 있죠. 5명의 학생이 있는데 B 학생과 C 학생 같은 경우는 과목 간 성적 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. 그래서 사실 저희 커리큘럼 기존에 하던 수업들로 뭐 이게 구성이 된 표준적인 커리큘럼을 잘 따라가주면 되는데, 최근에 이제 재수를 하거나 코로나 이후에 특히 좀 심해진 것 같아요. 그래서 A나 D나 E 학생처럼 한쪽 과목이 좀 심하게 균형이 좀 무너져 있는 이런 경우의 학생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. 그런데 이런 학생들을 똑같은 반에다 집어넣고 같은 수업을, 반별 수업을 진행을 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?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국어와 영어 같은 경우는 꾸준히 1등급이 잘 나왔어요. 이런 학생들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관점의 다양화가 좀 필요한 과목, 세부적으로 좀 살펴는 봐야 되겠지만, 일단 첫 번째 가이드가 좀 다양한 관점, 그래서 여러 가지 수업, 필요하다면 인강도 좀 추가적으로 듣고, 근데 이 학생의 수학 같은 경우는 5등급이죠. 아직 기본 개념도 좀 잘 다져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관점보다는 한 선생님의 관점을 좀 쫓아가서 시간표를 좀 구성하는 것이 맞다. 그래서 이런 똑같은 7등급으로 입학을 하였지만 각각의 장단점이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표는 나만의 시간표 설계가 좀 필요하다. 그래서 사전에 안내도 하고 나름대로 학생들의 선택권을 존중하면서 저희가 또 관여할 수 있는 부분들은 관여를 해서 시간표를 설계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갖추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왜 맞춤 학습 프로그램인가? 여기는 제가 이제 과목이 수학이라 수학을 예를 하나 들었는데요. 5명의 학생이 있습니다. 5명의 학생이 있는데 과목은 수학 한 과목이고 뭐 나누자면 또 선택 과목에 따라 확통이 있고 미적이 있고 기하가 있겠죠. 그 중에 저희 의대관 같은 경우는 이제 확통 선택자는 없으니까 기하나 미적을 선택을 할 텐데 올해는 기하 선택자가 좀 상당히 많이 준 것 같아요. 그래서 미적분 선택을 한 학생 5명이 이렇게 있습니다. 전부 다 80점이죠. 전부 다 80점이지만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할 때 성적표를 읽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5명의 학생은 똑같이 80점이지만 사실은 같은 수업을 들으면 안 되는 학생들입니다. 점수를 하나씩 볼까요? 자, 부모님들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학생이 단순히 몇 점 맞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맞춤 학습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취지가 이렇습니다. 자, A 학생의 점수를 보면 어떻습니까? 자, 수학은 수 1이 37점 일반적으로, 수2가 37점, 이 두 개를 합쳐서 공통과목이라고 하고 공통과목 점수가 74점입니다. 그 다음에 선택과목은 만점이 26점이죠. 그래서 그 점수를 기준으로 한번 보시면 A 학생 같은 경우는 뭐 상담도 같이 진행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실전 모의고사를 좀 추천을 해주고 싶습니다. 그 이유가 뭐냐? 30, 30, 20점이면 못하는 학생이 아니거든요. 점수를 그래도 나름 골고루 균형감 있게 했습니다. 근데 이 친구는 제가 봤을 때는 학문 탐구형 학습에 치중을 좀 많이 하고 모의고사 학습이 좀 덜 된 것 같아요.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수완이 37점이 만점이에요. 수완이 37점이 만점인데 이 37점의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면 11문제입니다. 2점짜리가 한 문제고요. 3점짜리가 5문제, 4점짜리가 5문제. 총 11문제로 구성이 돼서 37점입니다. 근데 점수가 30점이죠. 이랬다는 얘기는 4점짜리 한 문제와 3점짜리 한 문제를 틀렸다는 얘기입니다. 마찬가지로 수투도 마찬가지입니다. 근데 4점짜리가 5문제가 있는데 5문제 중에 4문제를 맞추고 한 문제를 틀리는 학생이기 때문에 분명히 실력은 탄탄하다. 그런데 3점짜리를 꼭 틀린다. 더군다나 미적분 같은 경우는 점수가 희한하죠. 26점이 만점인데 20점이 틀렸습니다. 미적분 같은 경우는 4점짜리가 3문제, 그 다음에 2점짜리가 한 문제,
그 다음에 5문제가 3점짜리입니다. 총 8문제니까 4문제겠네요. 3점짜리가. 그래서 8문제 중에 지금 6점이 날라갔어요. 6점이 날라갔다는 건 조합이 희한하죠. 3점짜리를 2개 틀리거나 2점짜리 하나, 4점짜리가 하나 틀려야지 이 점수가 나온다는 뜻입니다. 따라서 실수가 좀 여전히 많고 3점짜리 쉬운 문제들을 틀리고 이런 친구들은 이제 모의고사식 학습이죠. 모의고사 풀이가 좀 많지 않은 경우에 자주 나타납니다. 그래서 이 학생은 설계를 해준다면 너는 실무를 푸는 그러한 수업을 조금 더 좀 많이 수학에서 들어라 라고 추천을 해주고 싶고요. B학생 한번 볼까요? 자, B학생은 어떻습니까? B학생은 80점인데 A학생하고는 전혀 다르죠. 수투 만점입니다. 미적분도 만점이에요. 근데 수완이라고 하는 건 학생들이 가장 배운 지 오래됐고 그 다음에 가장 쉽게 생각하는 과목입니다. 뭐 극단적인 예이긴 합니다만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좀 고집이 센 그 다음에 좀 자만감이 있는 학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.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학습 균형이 좀 무너져 있죠. 점수도 무너져 있을 뿐만 아니라 학습 균형이 무너진 것이 수완이 가장 쉬운 건데 이 학생 같은 경우는 킬러 문제나 이런 것들을 위주로 풀고 수완을 좀 등한시하고 학습 균형이 좀 파괴되어 있는 상태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상담들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. 언제든지 수완을 공부를 하면 다시 점수를 올려서 만점에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고집을 꺾지 못하면 결국은 수학뿐만 아니라 이런 스타일의 학생들은 과목 간의 불균형도 좀 심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학습 균형 유지를 할 수 있도록 담임 선생님이나 상담하시는 선생님들이 좀 잘 이끌어줘야 되는 그런 학생이 B학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C학생 한번 볼까요? 자, C학생 같은 경우는 한번 보시죠. C학생은 수완을 37점, 수투 미적, 점수를 가만히 한번 봐보세요. 부모님들도. 이 학생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성실하고 꼼꼼한 학생입니다. 네, 그런데 지역에 좀 시골 학생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. 대단히 성실하고 똑똑한. 그래서 이게 교육 여건이 수능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좀 부족한 학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 이유는 지금 수투가 37점인데 25점이죠. 그러면 날라간 점수가 12점입니다. 4점짜리 3개를 틀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. 그러면 쉬운 문제인 2점짜리나 3점짜리는 틀리지 않았다. 4점짜리는 아직은 심화를 좀 못 시켜서 틀렸다. 미적분도 마찬가지입니다. 26점이 만점인데 18점이 됐다면 4점짜리 2개를 틀렸다는 얘기거든요. 그러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성실하고 실수도 잘하네요. 근데 킬러 문제가 약한 거죠. 그러면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킬러를 풀 수 있도록 킬러 문제에 심화를 하는 그런 수업들을 좀 추천을 해서 성적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. 그 다음에 D학생과 E학생은 매우 특이하죠. 실제로 D학생 같은 경우는 현실에서 없을 수 있는 학생입니다. 그 이유는 수투와 미적분은 기본적으로 교과의 구성 내용이 똑같습니다. 수투는 미적분은 미적분인데 다항함수를 다루죠. 그래서 미적분 점수가 26점인데 수투가 17점이다. 이런 경우는 거의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이 학생을 제가 상담을 한다면 너 수능날 혹시 답을 밀렸었냐? 라고 하는 걸 첫 번째로 좀 물어보고 싶고요. 이게 미적분을 만점을 맞을 수 있다면 정말로 찍어서 만점이 나온 게 아니라면 수투가 이런 점수가 나온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. 그래서 아마도 답을 밀려 쓰거나 이랬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학생 같은 경우입니다.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이 학생도 좀 상당히 좀 특이하죠. 미적분이 6점, 3점짜리 2개를 맞았거나 2점, 4점 뭐 이렇게 맞았거나 희한한 점수. 나머지는 다 만점이에요. 80점. 극단적인 예죠.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만약에 답안을 미적분을 밀려 쓰거나 혹은 미적분을 기하 과목으로 이게 선택 과목을 마킹을 잘못하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라 정말로 제대로 마킹을 했는데 이 점수가 나왔다면 이 학생한테 필요한 것은 제가 봐서는 시간 걸립니다. 시험 운영. 왜냐하면 수학과 수투를 푸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허비가 됐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마지막에 미적분은 거의 손을 못 대고 찍어서 요 점수가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. 따라서 이 학생은 시험을 운영함에 있어서 정확하게는 풀어내는 거잖아요. 수학 수투를 다 풀었는데 근데 시간 조절에 실패한 거기 때문에 한 문제를 붙들고 너무 오랫동안 끄는 이런 시험 운영적인 면에서 좀 조언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실전 모의고사 형태의 수업들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. 그래서
이런 수업이 불가능한 이런 5명의 학생들을 똑같은 반에 수학 점수가 같기 때문에 같은 반에서 똑같은 수업을 듣자. 이렇게는 좀 힘든 게 아닌가. 조금 더 각각의 학생들에서 맞춰서 시간표를 설계를 하려면 우리 학원에서 준비를 해야 될 것은 수준별, 테마별 맞춤 수업이다. 이게 저희의 판단이었고 이런 목적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이 의대 맞춤 학습 프로그램이다.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진행되는 과정은 윈터와 조기 선발반 과정이고요. 이제 정규반이 시작이 되면 이렇게 4개의 시즌으로 대략 한 시즌은 10주 또는 8주, 짧으면 8주, 길면 10주입니다. 그래서 수준별 선택 수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. 그래서 아까 수학처럼 세부 과목별로 그냥 수학이라는 통째 과목이 아니라 수완, 수투, 그 다음에 미적, 기억 각각의 과목별로 3단계로 레벨을 좀 나누어 놨습니다. 3단계로 레벨을 나누어서 구성이 된 수업이 수준별 선택 수업. 이것은 각각의 과목의 균형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학습 시간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시즌이 거듭될수록 후반으로 갈수록 점점점 많이 늘어나는 것이 강점을 강화하거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테마별 강사들이 주제를 선별하고 기획을 해서 개설을 하는 수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이런 프로그램은 저는 제가 수학을 이제 강사를 했기 때문에 수학은 제가 조금 관여를 합니다만 사실 다른 과목까지를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을 이제 기획을 좀 할 수 있도록 저희 대표 강사진들을 이렇게 두고 팀장님들로 구성을 했고 제가 이분들을 사실 모셔오는데 상당히 좀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. 이 선생님들이 하시는 일들은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. 실제로 수능 1세대로서 상위 1% 안에 본인 스스로가 수능 성적을 맞았던 선생님들이시고요. 20년 가까이 혹은 20년 넘게 수능의 발전 과정들을 다 경험하고 특히 저희 의대관 전국 정답률하고 상위권 정답률은 정말 많이 다르거든요. 정말 많이 다른데 최상위권 학생들의 정답률 데이터 분석에 탁월한 역량들을 가지신 분들이 학생들의 약점에 대하여 보완할 수 있는 콘텐츠와 그 다음에 수준별 수업들을 기획을 하고 프로그램을 설계하시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의대 맞춤 관리죠. 의대 맞춤. 각 과목별로.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시즌이 거듭됨에 따라서 약점도 보완이 되고 강점은 또 강화되기도 하고 때로는 믿었던 과목들이 또 기우뚱하기도 합니다. 그래서 한 번만 저희가 이 설계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표를 매 시즌마다 설계를 하죠. 그 기준은 수능 6평, 9평 이런 성적들과 그 다음에 모의고사, 그 다음에 진단 분석한 자료들 이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매 시즌 분석하는 전략이 있고 그 다음에 학생과 시간표나 이런 것들을 설계해주는 이런 전략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 통해서 내용을 조금 더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런 맞춤 관리를 학생들의 선택권을 존중은 해드립니다만은 학생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체계적으로 좀 잘 관리를 해주실 분들이 좀 필요해서 모셔온 분들이 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사실 올해 제가 원장이 되고 나서 가장 좀 공을 들였던 부분입니다. 저희가 이제 전면 선택 맞춤 관리 시스템을 지금 적용을 할 거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담임의 역량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 지금 5분이 계십니다. 5분이 계시는데 지금 요분들 중에 김진환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저희 기숙의대관이 오픈되면서부터 가장 최상위반을 꾸준히 담임을 해오셨던 분이고 이분이 그동안 뭐 담임으로서 의대 실적을 낸 부분만 해도 200명을 훌쩍 넘어가는 그런 베테랑 담임쌤이시고요. 그 다음에 윤진호 전략실장님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기숙의대관이 저희가 총 13개 지점, 10개 지점이 있고 13개 관이 있는데 그 중에 각 지점에 가장 우수한 그런 분들을 모셔와서 제가 담임팀을 이렇게 조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윤진호 전략실장님 같은 분도 모 지점에 부원장님으로 지금 내정이 되셨던 분을 제가 전략실장님으로 모셔왔고요. 그 다음에 박준희 선생님도 모 지점에서 실제로 전략실장님으로 근무하시는 분을 그냥 담임으로 제가 모셔왔습니다. 그 다음에 이용현 담임쌤 같은 경우는 모 지점의 최상위반 담임평가 1등, 그 다음에 실적 1등을 하셨던 분을 제가 또 모셔왔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모셔왔더니 제가 이제 다른 지점 원장님들한테 좀 원망을 드렸겠죠. 그래서 한정주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제가 학원 생활을 또 오래 하다 보니까 다른 경쟁 학원에서 또 근무한 이력도 있겠죠. 그래서
타 경쟁학원에서 아주 우수한 평가를 받던 담임선생님을 모셔와서 이 5분으로 담임팀을 구성하게 되었고, 지금 현재 재원하고 있는 학생들이 상당히 담임선생님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. 그래서 이분들이 1년 동안 혹은 윈터를 마무리하고 집으로 귀가하는 학생들도 아마 필요할 때 연락을 주시고 하신다면 필요한 타이밍에 좀 도움을 주지 않으실까. 그래서 뭐 입시나 관리나 시간표 설계나 이런 부분에 전문가 분들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한 번 더 자랑스럽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